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할 예정이고요. 제작을 의뢰했거나 실제 제작했거나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규정 어떤 게 해당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를 보시면요. 허위 영상물 반포 제작죄라고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이라 함은 이 피해자의 사진과 또 다른 사람의 이 나체 사진, 성적 취심이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이를 제작할 경우, 또 이 제작한 것을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허위 영상물 유포함에 있어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해자 178명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대가 자신의 지인 사진을 올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장면과 합성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물의 대상자가 되는 피해자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의뢰했던 대상자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허위 영상물 제작 반포죄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즉 이 법정형 자체의 가장 최하가 징역 5년 이상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형량이 정말로 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가지의 죄명 적용이 달라질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 영상물을 제작할 때 얼굴로 나오는 그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면 성착취물 제작이 되고, 성인이면 이거는 그냥 허위 영상물 제작이든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막 보다가 예쁜데? 내 스타일인데? 하고 내가 캡처를 해놨어. 근데 우연히 이 텔레그램 방을 알게 돼서 그 피해자의 연령도 모르는 채로 이 친구랑 어떤 사진 합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경찰이 어느 날 압수수색을 막 왔는데 거기 영장에 보니까 죄명이 성착취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이 가로치고 18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화장도 하고 있고 몸매도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해서 미성년자인 걸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 영장을 보고 알았다. 허위 영상물 편집이나 반포죄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하는 케이스가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 청소년이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미성년자인 게 명백하게 영상물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 사진을 의뢰했다면 당연히 지인 사이니까 그 친구의 나이를 알았겠죠. 여기서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SNS에서 떠도는 사진을 저장해놨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나이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데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이 제작을 의뢰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알았더니 이게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저는 이 경우에 남은 법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 일반 허위 영상물 제작, 반포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심도 깊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정확히 몇 세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알았는지 여부 등이 이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제 경찰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 많이 쏟아질 거거든요. 향후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이면 할 말이 없지만 고등학생 고학년에 해당을 하고 실제 어떤 SNS를 통해서 그 사진을 취득하게 됐는데 해당 SNS를 가봐도 어떤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라고 하면 이걸 두고 아청물, 아청 성착취물로 보고 그 제작이나 배포죄로 적용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인 경우에는 그간은 사실 실형을 잘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제 생각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으셨으면 내가 그러한 범죄를 했던 혹은 내가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던 전문가랑 먼저 상담을 하시고 초기에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텔레그램 방 제목 자체가 암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들어갈 수가 또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면 빨리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단순 소지나 시청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제작을 의뢰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얼른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추가로 제가 다뤘으면 좋겠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또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